여러분들은 축구를 보실 때 어떤 포지션에 가장 눈이 가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가장 현란하고 속도감 있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는 윙어에 많은 눈길이 가는데요. 팀에서 에이스라 불리는 선수들도 윙어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존하는 최고의 윙어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메날두 시대에 이어서 다음 시대를 풍미할 선수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이제는 최고의 유망주라는 수식어를 떼고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음바페는 모나코에서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데뷔부터 그는 이게 이제 막 데뷔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죠. 모나코의 레전드를 할 수 있는 선수인 앙리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모나코 역사상 최연소 1군 데뷔 기록과 최연소 득점 기록을 음바페가 새로 세웠죠. 음바페는 모나코에서 탈유망주급의 실력을 보여주며 전세계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결국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있던 파리가 최전성기에 있는 선수에게도 붙지 않을 이적료로 음바페를 영입합니다. 그 이적료가 약 2,300억인데 야씨 이 돈이면 뜨끈한 국밥 3,200만 그릇 먹겠다. 파리가 국밥과 트레이드한 음바페는 2017년 우스만 덴벨레, 가브리엘 제주스, 마커스 레시포드를 제치고 골든보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골든보이상을 받은 활약에 이어 2017년 발롱도르에서도 7위를 하게 됩니다. 18살의 발롱 7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그 다음 연도엔 4위를 하게 되죠. 음바페의 발롱 4위는 아마 월드컵에서의 활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음바페는 만 19세의 나이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펠레 다음으로 월드컵 결승전에서 득점한 10대 선수가 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런 활약으로 펠레에게 극찬을 받은 음바페는 과연 그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진 저주의 기운이 느껴지진 않지만 이 저주의 정확도가 좀 높아야 말이죠. 이렇게 펠레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음바페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진짜 이건 진짜 대단하다 했던 장점이 바로 스피드인데요. 프랑스 선배인 앙리의 전성기와 비견될 만한 엄청난 스피드와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죠. 이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음바페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곽광받는 이유는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노련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의 침착함, 시야, 창조성이 절대로 20살의 나이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메시, 호날두의 시대가 지나면 음바페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뿐만은 아니겠죠. 두 번째 선수는 레알의 새로운 에이스, 에당 아자르입니다. 2018년까지 힘들게 첼시를 이끌어온 아자르는 첼시와의 이별 선물로 유로파 리그 우승을 안겨주며 레알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전 챔스 3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고도 다음 시즌 16강 탈락과 리그 3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레알의 하락세를 끊어줄 구세주로 레알에 입성하게 된 것이었죠. 과연 이 선수가 레알을 다시 전성기로 이끌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전 첼시에서의 활약을 살펴보자면 EPL 우승 2회, 유로파 리그 2회를 이끈 첼시의 에이스였는데 마지막 유로파 우승 시즌에는 진짜 너무나도 아쉬운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혼자 빛을 내며 첼시를 이끌었죠. 그는 리그에서만 16골과 1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EPL 도움왕을 차지했고 EPL 역사상 네 번째로 15-15 클럽에 가입한 선수가 되었죠. 아자르의 이런 활약에 힘입어 첼시는 맨유, 아스날, 토트넘과의 챔스권 경쟁에서 승리를 차지했고 유로파 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첼시를 위해 헌신한 아자르였기에 떠난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는 이별의 순간까지도 첼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전 첼시에서 레알로 간 쿠발롬에게서는 느껴볼 수 없는 것이었죠. 이전 첼시의 에이스이자 이제 레알의 에이스를 맡은 아자르는 윙어로서 섬세한 볼 컨트롤 능력과 민첩한 몸놀림, 우수한 스피드에 강점을 둔 수준급의 드리블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그의 드리블을 보고 있자면 괜히 최정상급 드리블러로 불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요. 또한 그는 정확한 패스 능력과 창의성에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현재 인간계 최강이라 불리는 아자르와 그리즈만이 엘클라시코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전 너무나 허무했던 엘클라시코를 우리 아자르가 다시 치열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세 번째 선수는 이집트의 왕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현재 유럽 최정상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리버풀의 에이스를 맡고 있는 살라는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해 클롭을 만나게 되며 포텐을 터뜨린 선수인데요. 현 축구계 최고의 공격진 중 하나라고 불리는 마누라 라인의 핵심인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치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로마에서 잘했다고 해도 첼시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EPL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런 반응이 무색하게도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그는 리버풀 데뷔 시즌에 무려 44골을 넣으며 야 진짜 이게 데뷔 시즌에 기록할 수 있는 골인가 싶을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히 EPL 득점왕을 차지했고 리버풀 역대 데뷔 시즌 최다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활약으로 17-18 시즌 EPL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3번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활약을 보였는데 다음 시즌에도 그는 2년 연속 EPL 득점왕에 오르며 저번 시즌의 기록이 한 시즌 반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18-19 시즌은 살라 말고도 마네까지 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리버풀에서 2명의 득점왕이 나왔었는데요. 리그 득점왕을 2명이나 배출한 리버풀이었지만 허탈하게도 리그 우승을 맨시티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죠. 리버풀 역대 최고 승점이자 EPL 역대 3위 승점을 기록하고도 리그 2위. 야 진짜 리버풀은 리그 우승이랑 뭐가 있나? 진짜 운이 이렇게 안 따라주냐? 그래도 리버풀이 챔스 우승을 차지하며 유럽 챔피언 자리에 올랐으니 리그 우승보다 더한 기쁨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시즌은 그래도 챔스 말고 리그에서도 뭐 해주겠죠? 이렇게 오랜만에 리버풀에게 우승컵을 안겨주며 클롭의 스위스행을 막은 살라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에 장점을 가진 선수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전 살라의 약점으로 평가되던 볼터치와 골 결정력 부분이 보완되면서 EPL을 넘어서 유럽을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윙어로 성장했죠. 네 번째 선수는 파리 지옥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잔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네이마르입니다. 펠레, 호나우두에 이어 브라질 최고의 선수라 평가되고 있는 네이마르는 파리로 이적하기 전 바르셀로나에서 지구 최강의 공격진인 MSN 라인의 N을 맡으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마 이때 보신 분들이라면 부정 못할 거예요. 이때 진짜 잘했거든요. 이때 MSN으로 활약하던 바르셀로나 시절을 보면 1-4-2로 시즌 총합 39골을 기록해 바르셀로나의 명성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팀의 두 번째 트래블을 이끌었죠. 당시 네이마르는 챔스 결승전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의 챔스 우승을 이끌었는데 메시, 호날두와 함께 챔스 득점왕까지 차지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네이마르의 챔스 최고의 경기는 당연히 파리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는 16-17 시즌 챔스 16강 파리전 1차전에서 4-0으로 개털린 바르셀로나에게 희망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경기 시작 전 SNS에 1%의 가능성이 있는 한 우리는 99%의 믿음을 품는다 라는 깐지나는 글을 올리며 그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이게 되나 싶었는데 이게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세르지 로베르토 골은 진짜 소름 그 자체였죠. 이 경기에서 네이마르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는데 경기 종료 6분 전 바르셀로나에게 3골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네이마르는 2골과 1개의 도움을 몰아치며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되었죠. 이후 네이마르는 2017년 8월 약 2,900억의 이적료로 세계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자신이 잡은 파리로 이적하게 됩니다. 파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며 파리의 에이스로서 활약했는데요. 이런 네이마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드리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마르는 드리블러로서 갖춰야 할 능력은 전부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뛰어난 민첩성, 화려한 개인기, 빠른 주력 등을 바탕으로 한 드리블 능력으로 수비들 사이를 요래조래 잘 돌파하며 창의적인 개인기로 상대방을 속이고 돌파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죠. 현재 이적 관련 문제로 여러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 파리에 잔류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해서 메시, 수아레즈와 함께 이전의 케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선수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입니다. 바르셀로나 데뷔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는 진짜 신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선수인데요. 아직 커리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라리가,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 역대 최다 득점자일 정도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근데 메시가 또 골만 잘 넣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얘는 솔직히 공격 부분에선 다 잘합니다. 수많은 언론에서도 펠레, 마라도나와 함께 역대 선수 랭킹 탑3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을 보면
이건 뭐 증명됐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메시가 없는 바르셀로나의 상황만 봐도 메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바로 알 수 있죠. 야, 근데 얘네는 메시 대체자 어떻게 구하냐. 여기까지 최고의 윙어 탑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수들 말고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윙어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